절개 수술과 로봇 수술이 더 좋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갑상선 내분비외과 센터장을 맡고 있는 임승택입니다. 환자분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세요. 전절제하고 반절제는 결국은 이제 수술 범위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 있는 건데, 반절제는 말 그대로 갑상선 양쪽 중에 한쪽 갑상선만 수술로 떼는 거고, 전절제는 양쪽 갑상선을 한 번에 수술로 다 제거를 하는 수술이에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거를 맞는 방법을 할 것이냐를 참 궁금해 하시는데, 병이 심하지 않고 한쪽만 절제해도 완치가 기대가 되는 환자분들은 이제 반절제 수술을 권유를 드리고, 병이 심하거나 아니면 양쪽 다 암이 있을 때, 그래서 부득이하게 갑상선을 남겨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갑상선 전절제 수술을 권유를 드립니다.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생각하면 반절제가 환자분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수술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모든 암은 적절한 수술 범위에 따라서 또 재발률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갑상선을 남겨놓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전절제 수술을 받으시는 게 맞다고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이세요. 그것도 진료할 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갑상선 호르몬제는 결국은 갑상선 수술을 하고 나서 우리 몸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할 때, 그때 이제 보충해줄 목적으로 드시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갑상선 전절제를 받은 분들은 수술 후에 갑상선이 없어지기 때문에 평생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셔야 내 몸이 수술 전과 똑같이 이제 잘 생활하실 수가 있어요. 대신 반절제를 받은 분들은 수술하지 않은 반대쪽 갑상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부분 반대쪽 갑상선이 충분히 일을 해서 수술 후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연구를 보면 갑상선 반절제 후에 갑상선 호르몬제를 어쩔 수 없이 복용해야 되는 분들은 전체 환자 중에 10%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반드시 갑상선 수술을 받으신다고 해서 호르몬제를 복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터넷에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 얘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가 나왔나 생각을 해보면 갑상선 호르몬의 원료가 되는 성분 중에 요오드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요오드라는 성분이 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미역이나 김, 파래 같은 해조류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거기에만 든 건 아니고 소금이라든지 아니면 우유라든지 계란을 사용한 여러 유제품들, 그런 일상적으로 우리가 식습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식들에도 의외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요오드를 안 먹고 생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정도의 양은 갑상선 암 수술을 하고 나서라도 재발이라든지 혹은 암의 어떤 경과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설사 환자분께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셨더라도 그 이후에도 해조류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요오드 섭취는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요즘 갑상선암 수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 로봇 수술을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각 수술 방법에 따라서 절개 수술과 로봇 수술의 장단점이 뚜렷하게 존재해요. 예를 들어서 절개 수술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알기로 목 아래쪽, 가운데 쪽을 한 3에서 4cm 정도 가로로 절개해서 하는 수술인데, 예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던 전통적인 수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숙하고 수술 시간도 비교적 짧고 수술 비용도 로봇 수술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싼 편이에요. 저렴한 편이죠. 하지만 절개 수술은 아시다시피 목 앞쪽, 정면에서 보이는 쪽에 수술 상처가 남기 때문에 그런 흉터가 남는 것이 싫은 분들은 이제 로봇 수술이라고 해서 겨드랑이 쪽 혹은 입 안쪽으로 하는 구강 로봇 수술들을 요즘 많이 선택을 하고 계세요. 로봇 수술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절개 수술에 비해서 흉터가 안 보인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수술 시간이 비교적 오래 걸리고 수술 비용이 절개 수술에 비해서 굉장히 비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 절개 수술과 로봇 수술은 어느 한 수술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각자 환자분들의 어떤 기호라든지 선호도에 따라서 본인에게 맞는 수술법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변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소리 변화는 아주 미세하거나 환자분들이 느끼지 못하는 아주 경미한 정도인 경우가 굉장히 대부분이에요. 흔히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내가 수술 후에 그러면 내가 수술 후에 말을 못하나요? 아니면 목소리가 쉰 목소리를 평생 바뀌나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의외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환자분의 그 병의 진행 상태가 목소리를 내는 성대와 관련이 있는 그 되돌이 후두신경이라는 그 신경을 침범했을 때는 수술 후에 목소리가 영구적으로 변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까지 진행이 된 상태에서 수술하시는 경우는 드물고 그렇게 수술 이후에 일시적인 아주 경미한 쉰 목소리라든지 혹은 목소리의 힘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들을 일정 기간 겪고 나면 대부분은 목소리는 본인이 느끼시기에 수술 전과 동일하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볼 때 갑상선 암 환자분들께 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어요. 이 갑상선 암 때문에 환자분의 생명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거다.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흔한 만큼 대부분의 갑상선 암은 예후도 좋고 완치율도 굉장히 높은 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내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더라도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간단한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조기에 받는다면 내가 앞으로 평생 갑상선 암 때문에 다시 고생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꼭 알맞는 치료를 받고 완치하시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